외모 심사하는데 이 거울 봐봐요. 일단 거울 보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잘생긴 얼굴 보고 싶었는데 상상 속에서 잘생겼는데 이 거울을 보면은 열받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심사가 저도 안 됐었거든요. 춘칸이 롤렉스 시계 영상 봤는데 롤렉스 시계를 지금 이미 가졌다고 느낀다면은 매장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봐봐요.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내가 만약에 서울대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대학을 못 갑니다. 성적이 안 나와요.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올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내가 정말 백만장자라면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닐까? 백만장자처럼? 그렇게 씁니다. 대출해서 써요. 그러면은 알그지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책의 시크릿 책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쓰인 게 뭐냐면은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행동 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오해 여지가 많아요. 너무 그 말에 오해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처럼 그 마음 상태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행동보다도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행동은 보통 그 마음을 반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너무 오해 여지가 많은 거예요. 부자처럼 돈을 쓴다거나 이미 합격한 사람처럼 공부를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응용할 수가 있어요. 잘못. 한 가지 제가 시계를 얻기 위해서 계속 갔었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못 얻었다고. 그때 못 샀어요. 못 샀고 결국에는 그 시계를 얻었다는 마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때는 안 갔어요. 잘 안 갔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한테 시계가 이미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확실히 내 거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가지고 오는 느낌? 자판기에서 꺼내서 갖고 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뭔가 택배를 시켰고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손에 있진 않은데 택배가 오고 있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그 택배가 도착하는 순간에 가서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필요하면은 내가 그 순간에 그 매장에 가서 받아오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상상한 것도 그 매장에서 받는 거였기 때문에 그 매장 가야죠, 당연히. 매장에서 받는 걸 상상해놓고 매장을 안 가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말했잖아요. 그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매장에서 그 직원한테 그 시계를 받는 장면을 상상했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맨날 갔을 때, 하루에 막 3번, 4번, 5번씩 갔을 때, 그리고 일주일에 4번, 5번씩 갔을 때, 그때는 시계 구경도 못했는데 결과에 머물렀을 때는 2주 만인가? 한 번 갔는데 그날 얻었어요. 그날 바로.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과에 머무는 마음가짐이 되면은 이게 행동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에 제가 이제 매일같이 매장에 갔을 때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실망하고 그랬어요. 이게 갔는데 시계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불안해요. 누가 앞에 있으면은 저 사람이 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해요. 그리고 갔을 때 없어요. 그럼 실망해요. 근데 결과에 머물렀을 때는 갈 때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막 설레고 조급하고 막 걱정되고 이런 거 없어요. 누가 앞에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내 거니까. 어차피 내 거니까. 누가 내 앞에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 내 거니까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만약 갔는데 없어도 실망스럽지 않아요. 내 거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없다고 해서. 마음이 되게 여유로워요. 네, 되게 여유롭고 평온한 상태. 이게 중요합니다. 여유롭고 평온한 상태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돈이든 연애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러면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어떤 분야든 간에. 아시겠죠? 춘칸이 제가 팬사인회에 당첨돼서 연예인과 대화하는 심사을 했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모르는 친구도 그런 심사을 한대요. 이러면은 이 친구의 상상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만약 그 친구가 제대로 한다면 차이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누구나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고 사용해왔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누군가가 책에 이름을 붙이고 내기 전부터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아주 애기 때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결과를 얻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느낌적으로 아는 거죠.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 우리는 그런 체험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나 어떤 세상의 관념들로 물들기 전에. 그냥 누가 이름을 붙였느냐 아닌가의 차이인 거죠. 외모 심상화하는데 거울 볼 때마다 상상이랑 괴리감이 느껴지고 우울해지면 거울을 안 보게 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이게 공감이 돼갖고, 그쵸? 이게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이게 외모 외모 심상화하는데 이 거울을 봐봐요. 일단 거울 보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잘생긴 얼굴 보고 싶었는데 상상 속에서 잘생겼는데 이 거울을 보면은 열받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심상화가 저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안경을 꼈었는데 안경을 버렸습니다. 안경을 버렸어요. 완전히 버리고 그러면 안 보이거든요. 한 치 앞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자체 뽀사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사람이 뿌해 보여서 잘생겨 보여요, 되게. 왜냐면 피부도 안 보이고 모공도 안 보이고 잘생겨 보이죠? 그러니까 피부도 좋아 보이고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거울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잘생겼지? 막 이러면서 시력 안 좋으니까 이래갖고 나도 잘생겼지 이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게 저의 착각에서 끝나면은 좋았을, 뭔가 이렇게 별로 안 신기했을 텐데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이상하게 잘생겼다는 말을 그 당시에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전에는 듣지 못하다가 못 듣다가 갑자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잘생겼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말을 못 듣던 시기니까. 왜 그런 말을 하지? 이상하네. 사진 찍어서 봤는데 사진 속에 나도 6개월 전에 그 사진 속에 나보다 좀 더 나아요. 그게 연예인처럼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전에 나보다 조금 더 나아요. 정말 바뀌더라고요. 내가 그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나를 안 보니까. 그냥 그런 똑같아요. 내가 다이어트 심상화를 하는데 맨날 체중계 보면은 열받잖아요. 이 뱃살 왜 안 없어지는 거야? 이 몸무게 왜 안 바뀌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심상화가 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안 재야 되는 것처럼, 네, 내가 너무 시력이 좋아요. 그래서 안경을 벗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거울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거울 안 보시고 그냥 멀리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휙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휙 보고 잘생겼어 하고 만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핸드폰 있잖아요. 어플에 보정되잖아요, 그죠? 보정해서 사진을 찍어요. 아니면은 사진 안 찍더라도 그 보정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봐요. 난 이렇게 생겼어. 그거 보세요. 그건 어차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최대한 잘생기게 찍은 다음에 그러고 맨날 봐요. 나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거는 되게 쉽게 심상화가 돼요. 이건 나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약간 마음속에서 합리화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심하게 보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내 모습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모 심상화를 하시면은 굉장히 잘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경 벗고 거울 멀리서 봐야겠네. 뿌옇게 보이는 거 완전 공감해요. 거울을 곁눈으로 봐야 되나요? 역시 실험파 춘카님 공부가 됩니다. 열의가 생김. 그쵸? 저는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 삶을 통해서 재밌어요. 실험하는 그 재미로 살죠. 아픈데 어떻게 다른 곳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나요? 전 두통이 오면, 특히 편두통이 오면 다른 곳, 특히 원하는 곳에 포커스를 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건강은. 왜냐면은 저도 이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아파봤는데 아프면은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죠? 너무 아프니까 짜증나고 괴롭고 이 아픔이 끝났으면 좋겠고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아예 안 듭니다. 그쵸? 아예 안 들고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냥 건강한 상태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건강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야. 그쵸? 그런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냥 내가 바라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이 감기가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 병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럼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아파 버렸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실 긍정적인 생각을 사실 하기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막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아프다. 두통 같은 경우에는 몸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운동을 합니다. 뭐 푸시업을 한다거나 뭐 산책을 한다거나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땀을 흘립니다. 땀을 흘릴 때 건강함을 느껴요. 보통은. 왜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는 건강할 때 운동을 하지 아플 때 운동 안 하거든요. 보통 상식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은 나는 건강하구나 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밑에서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함을 느끼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런 방법을 좀 씁니다. 그래서 아플 때 오히려 운동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샤워하고 그러면 한결 낫고 빨리 나아요. 빨리.